좀 나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주는 게 뭐 이렇게 애들 기한이 되었다. 이게 앞에는 복원타 그 이제 제어 방식을 하면 여기는 이제 어댑티브 제어 모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선박 외부 환경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환해도 위험이 없는가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티어링 모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오픈 아니면 컨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픈은 뭐고 컨펌은 뭐냐 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컨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컨펌가 컨파인드 워터라는 뜻이 앞에요 해갖고 컨파인드 워터인데 협소로 통과할 때 컨파인드 워터인데 이게 뭐냐면 제한된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한된 물 그러니까 서로가 좁다는 거죠. 좁아서 협소로가 좁을 때 컨파인드 모드고 이런 때 주로 쓰는데 이 모드는 민감도를 줄이거나 하는 것. 민감도라는 건 좀 민감도를 줄이는 건 좀 둔하게 한다는 거죠. 좀 둔하게. 왜냐하면 지금 협소로니까 키를 많이 쓰겠죠. 이쪽으로 돌리다 이쪽으로 돌리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돌릴 때 이쪽을 때마다 배가 휙휙 돌아가면 오히려 배 조정하는데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민감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 해갖고 조타수가 조정을 할 때 손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될 때에도 이 민감도가 높으면 빨리빨리 돈다는 거죠. 빨리빨리 이렇게 동작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우리 모터보드 조정할 때 조금만 해도 휙휙 돌잖아.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 조정하는 데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민감하게 조정해 주는 부분이 컨파인드 모드에 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선박이 좁은 공간에서 조정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타기의 반응을 조금 둔하게 해주는 모드가 원래 좀 들어가 있다. 이 뜻이 이제 컨파인드 모드 있고 오픈은 열린 바닷물이니까 대항해서 조금 좀 예민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오픈 이제 물이 아주 늘어나는 얘기죠. 그럴 때 한다 하는 뜻으로 보통 쓰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PID 제어 모드라 하는 것 자체가 P가 보시면 P는 비례 그 다음에 인테그라 I는 이게 보시면 적분 그 다음에 데리베이티브 컨트롤 이것이 이제 미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걸 수학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호를 입력해가지고 이게 자동이 되도록 짜 맞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PID 제어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궁리를 하면 옛날에 우리 그 시계탑에 뻐꾸기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딱 시간 되면 뻐꾸기가 몇 번 울든지 종을 치든지 이렇게 유럽에 옛날 성당이나 시계탑 가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고서는 진짜 로봇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톱니바퀴를 연결해가지고 그것이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되도록 연결 동작이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천분역법을 맞추려고 이게 딸이 돌고
태양이 돌고 하는 이걸 갖다가 톱니바퀴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면 이때까지 관측한 지구를 중심으로 딱 두고 달이 돌고 해가 돌고 화성이나 이런 게 돌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부 그걸 톱니바퀴 하고 태엽 같은 거 감아가지고 돌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요즘에 유럽에 가면은 성당 같은데 시계탑 같은데 가면은 뭐 나팔도 불었다가 꼭 그게 나도 뻑뻑뻑 했다가 막 하는 것들이 그거고 가장 집에서 쉽게 뭐 하는 거는 그 뭡니까 참벨이나 소리 이렇게 나오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 오르골 오르골도 대나 마찬가지로 그 테이프 돌아가면서 그게 하는 거 그런 것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들은 테이프 감아서 기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세팅치를 넣어놓고 그 세팅치보다 벗어나면 알람이 울면서 원위치 시키도록 각도를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배를 조정하는 전부 그걸 갖다가 제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PID 제어 방식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으로 바꿔야 될 때에 이 바꾸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탁 가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적당하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가야 되니까 그 밑까지 올라갔다가 또 너무 많이 갔는데 하고 또 조금 낮추면 여기까지 갔다가 아직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추면 여기까지 가야 거의 안정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초록색 선처럼 처음에 맞출 때는 휙 갔다가 점점 줄여서 덜 갔도록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서 이 정도에서 이미 내가 원하는 값을 갖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PID 제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적당히 조금씩만 올려가지고 맞추도록 가는 것 방법은 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적당하게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댑티드라는 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댑티드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오픈하고 컴파인드에 의해서 컴파인드에 맞추라는 얘기죠. 오픈을 하든 컴파인드를 맞추고 그런데 뭐 태평양을 간다든 대서양을 간다든 이렇게 항해가 펼친 곳에서 할 경우에는 오픈으로 세팅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탈이 되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하고 자기가 제어를 하는 거고 협소로 같은 경우에는 컴파인드를 해놓으면 컴퓨터가 볼 때 여기서는 세팅치에서 너무 벗어나면 이 배가 큰일 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는 이 컴파인드에 적합한 정도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맞춘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공간이냐, 지금 이 배가 통과하는 공간이 열린 바다냐, 협소로냐, 이거 지금 이제 선택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본선의 속력, 스피드가 빠른가 늦은가, 이런 것들을 속력을 선택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스피드에 맞는 숫자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뭐 30나트일 수도 있고 10나트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피드 맞추는 걸 하라. 여기 보니까 다른 게 없죠. 뭐 날씨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 조타를 해야 하는데 설정한 값에서 얼마나 이탈이 각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람으로 울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파일럿 와치라는 걸 돌려서 5에서부터 15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탈됐을 때 알람이 울리냐 하는 걸 세팅해 주라 하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면은 라다 램프가 켜지도록 하는 라던 리미트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5도에서부터 35도까지 맞춰.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버전을 맞추는 거나 원래 있는 PID 버전으로 맞추는 거나 요 두 가지는 마지막에 얼마나 이탈했을 때 알람이 울리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향타가 얼마나 돌아갔느냐를 알려주는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위에 게 틀리죠. 위에 게 PID 모드는 뭐 날씨가 어떠느냐 하는 것 갖다가 맞추는 게 있는데 기본은 4 놓고 맞춰라. 그 다음에 날씨는 0으로 놓고 조정을 하면서 1에서 9까지 맞춰라.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 배에 잘 맞는 거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날씨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있는 오히려 스피드가 얼마냐 이것만 나오죠. 속도가 얼마냐 하는 것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욕타라든지 고급 보트 가족끼리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렇게 오토 파일럿을 구입해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 하드면 타는 건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혼자 하면서 먼 거리를 가야 하면 다 이게 있거든요. 요즘에 아마 오빠님들도 이거 오토 파일럿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동 세팅해놓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 요 방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만 되어 있지. 요렇게 기본 날씨 조정하는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 다음에 얼마나 편차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거 조정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방향타가 얼마나 털어도 되는 거 하는 거 조정하는 거 있고,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큰 무리는 없이 오토 파일럿을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걸로 해갖고 이 배는 끝나요. 근데 이거는 맨 먼저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울릉도를 104도를 맞추고 가려고 하면 이것 다음에 작동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지금부터 이제 자동으로 할 거다 하는 얘기고, 요걸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배를 조정하면서 내가 울릉도로 가고 있다면 지금 조정하고 있으면 104도를 맞춰 수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4도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을 때에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요거를 맞추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동으로 전환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아까 나왔던 대로 방향타 핸들이 미집되었을 때에 미집되어 가지고 방향타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핸들이 오른쪽 왼쪽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4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104도 세팅이 우리 휴대폰처럼 숫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세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숫자를 지정하는 게 있고, 그렇고 눌러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화살표 끝을 104라는 나침반의 방향에 턱 올려가지고 떼면 이게 착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시 버튼처럼 해가지고 누르면 이게 돌릴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104 숫자에 맞춰가지고 손을 놓으면 104를 탁 물어요. 그때부터는 이 화살표가 104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살표에서부터 벌어지는 각도만큼을 이탈 각도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계속 이탈하는 것만큼을 원위치 시키는 이 작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아까 복원타 방식으로 해가지고 104를 물고 울릉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팅했다가 이게 계속 이제 사람이 손 안에도 가고 있을 때에 내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중간에서 가다 보니까
오징어 뼈가 정확히 조업하고 있는 가운데로 간다.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옮겨봐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자동에서 푼다라고 하는데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자동을 수동으로 놓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미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방향타하고 핸들 돌아가는 것 자체가 딱 자세히 보고 있다가 방향타가 정중앙으로 되고 핸들도 중앙쯤 됐을 때의 레버를 핸들로 돌려야 돼요. 레버를 핸들로 돌리면서 그때부터 수동 조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좀 서툰 사람들은 수동 자동 놓치면 수동으로 잡아서 앞에 보니까 조업하는 배가 있다. 피해가야겠다든지 앞에 보니까는 배 앞에 갑자기 오물이라든지 거물이 보인다든지 하면 자동을 풀고 가거든요. 수동으로. 그럴 때 급하면 확 그걸 미처 안 하고 자동을 수동으로 빼면 방향타가 교환이 되어가지고 차치 잘못하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핸드 모드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방향타와 핸들이 좋다 하는 것이 0이 서로 되어가지고 미집 상태가 되었을 때 빼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곤란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늘 좀 아직 자동 조타가 서툰 신참 항해사가 오면 그 얘기가 자꾸 이제 알려줘야 돼. 야, 자동 열 때 이거 다 맞추고 넣어. 그렇게 주로 하는 게, 야, 자동 열 때는 여기에 있는 방향타 표식이 0 맞추고 저쪽에 보면 뒤에 있는 섬유 방향타 키가 0 됐을 때 그거 딱 보고 넣든지 빼든지 해.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내 배가 자동으로 넣든지 자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동 핸들 조작으로 가든지 할 때는 전부 0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넣고 빼고 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설명서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은 유학 못하니까 유학료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작동하는 조타실에 다른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타기가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유학방에서 시켜야지. 기관방 가족끼리 타는데 기관방이 없잖아요. 가족끼리 타는데 가족끼리 압락적이야. 와이프가 기학방이야? 브라더도 마찬가지지. 현호 동생만 타는데 브라더는 아마 기간을 큰 오빠가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정해줘야지. 앞으로 내는 이제 기학방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에서 큰 오빠가 그런 거에 능수능란해서 아마 기계를 잘 다루십니까? 주로 큰 오빠가 하고 작은 오빠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좀 선장이 가장 불편한 게 기관을 못 믿게 만들 때, 그렇게 기관방에서 기관실에서 브릿지에 오다가 실행 궤도로 기계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빵꾸가 나면 조업을 못 하죠. 지금 고기 잡아가 초랑하려 하는데 엔진이 안 되는 지난번에 멕시코 해군사관학교 그것처럼 아마도 느낌은 스크류 후진으로 넣어가지고 후진하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후진한 상태에서 전진으로 이게 길가이가 아니고 길가이는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길가이 전문용어는 길가이 다 길가이를 합니다. 수고리다 수고리. 그러니까 또 길가이 하는 이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전환 그러니까 이제 후진에서 전진으로 하려면 이걸 드라이브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착 이렇게 저 뭡니까 이게 붙었다가 안 떨어지면 계속 후진기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진을 안 맞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뒤로만 잡아가죠.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뒤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고. 예.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아마도 역회전은 그러니까 후진을 든 상태에서 밀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상태에서 그게 안 빠진 것 같아. 그 클러치가 안 빠진 것 같아. 꾸라치방이 안 빠. 꾸라치방. 그 종종 보면은 조금 배가 오래되고 그게 하면 안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 클러치 안 빠지는 건 우리 앵커 같은 거 올리다가도 앵커 클러치 안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묵죠. 네. 그럼 나중에 목 한 번 가다가 몇 번을 때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클러치 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서 안 오지 그러지. 네. 그 다음에 클러치가 이 엔진에서 돌아오는 축하고 바퀴에 있는 축하고 요 사이에 클러치가 들어가 이게 이렇게 확 물거든요. 그래 같이 돌잖아요. 돌고 있다가 우리가 옛날같이 기어를 바꾸면 클러치가 빼거든요. 그럼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차는 가고 있는데 바퀴는 돌아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도 축에서 오는 이게 물고 돌다가 클러치를 우리가 밟으면 이게 빠져버린다고요. 그럼 이거 엔진 건 돌아가는데 이쪽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래서 좋은 거. 그렇지 방식인지 아니면 역회전 방식인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역회전 방식이면은 아마 기아가 안 빠지죠. 스타트가 시간이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든지 아니면 역회전을 지금 안 들어갔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트러블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뒤로 열심히 기가 막히게 가다가 그냥 그대로 다리 밑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밀려서 그런 거 같고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 보면 노르웨이인가 항해사가 졸다가 같은 TV 방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저도 봤습니다. 예. 바닷가에 옆에 있는 집에 안마랑까지 유상 앞에까지 배가 해갖고 폴모스가 들려있다. 존정이 울렸대. 예? 존정이 울렸대. 띵동 해는데 나갔대.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들어왔어. 광고도 진짜 배가 집 앞에 있더라. 아니 그게 띵동 했다면 그러면 폴모스가 눌렀다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게 아닌데 이제. 예. 그가 저도 그 사진 보고 해갖고 저도 그 스크랩 해놨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게 잘 안 빠집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배가 다시 나오려면 힘듭니다. 이 철판이기 때문에 이 철판이 이렇게 딱 얹잖아. 그럼 철판 속 들어갈 거 아니야. 이안 펴진다고. 지금 모래톱에 이렇게 얹힌 거는 조금 나은데 지금 생태벽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얹히면 조류가 이 만조시 좀 때문에 뭐 뛰면은 뭐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참 근데 그게 항해사가 쏘았다고? 응, 항해사가 졸았대요. 아. 기양사 이리림 항해사가 저렇고. 그러니까 졸았을 때 지금 문자 이제 보니까 집 앞이야. 아니 고개가 이렇게 겹수로 그 앞에 그 항구로 들어가려고 이해가 안 돼. 여기 내 교회인데? 그렇지? 인터넷은 안 되고 저는 그걸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은 계속 손으로 조작하고 손으로 시동 걸고 손으로 이제 우리 지금 특히 지금 연습하는 배들은 선 외기가 되어가지고 아예 엔진 자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배가 선회하거나 역회전하거나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스토나게 되면 역회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네. 선회기는 선회기는 역회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진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토 파일럿을 하게 되면 오토 파일럿 자체는 후진하는 거는 자동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오토 파일럿은 전진하는 상태에서 엔진의 손은 오토 파일럿이 하는 게 아니고 방향만 오토 파일럿이 되거든요. 되는데
요즘에 지금 자율주행으로 하는 것들은 뒤로 회피합니다. 아, 뒤로 가진 않지만 피는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사전에 주변 상황을 보고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둘러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도록 하는 건 이미 한 5년 전에 실행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고 그 큰 여객선 같은 것들도 그 무리 없이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문제는 이제 항구 바깥에서 방파제 안으로 들어가서 부두에 붙이는 이게 지금 오토가 안 되고 자율주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면 항구의 모든 위치라든지 항구에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라든지 이 사이즈라든지 이 간격 같은 것들 전부 센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려 하면 배에다가 우리 자동차처럼 하이뷰를 해갖고 이걸 다 달든지 아니면 한국 요 모서리마다 전부 비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이런 이 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UV 커트서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만드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게 아직까지 이게 안 되니까 바깥에서 방파제 바깥에서 그 지금 배가 자율주행해가지고 다음에 갈 때까지는 가능한데 방파제 앞에서 항구 들어가는 게 이게 아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지금 해결이 되면 다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항해사가 졸아도 배는 안전한 데까지는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는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도착해서 항구 들어가는 거, 항구에서 빠져나오는 이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끝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두에서 항구 바깥에까지, 즉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그러니까 도선사가 타고 내리는 그 지점까지를 이제 앞으로는 사무실에 앉은 단기 근무자가 배 한 절씩 맡아가지고 부두에서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빼주는 그것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파일럿 스테이션에 가면 요 선주 회사에다가 배 부두 바깥에 빼놨으니까 몰고 가세요 하면은 선주 회사에서 코드 번호 넣어가지고 몇 번 배 넘겨받아가지고 핀 번호를 해갖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해갖고 미국까지 그냥 그런 세월호 그렇게 가죠. 그럼 미국 항구 앞에 파일럿 포지션 가가지고 가면 한국 도선사 협회에다가 핀 번호 몇 번, 몇 시 도착, 입에 몰아서 부두 몇 번 번호에 배 붙여주세요. 이러면은 도선사 협회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배를 다시 또 이렇게 몰고 직접 몰고 가든지 도선사 협회에서도 앞으로는 사무실에 직원들 앉혀놓고 야 몇 번 배 비밀번호 몇 번이야 들어가가지고 자 가동해 해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부두에 갖다 넣어주고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그게 더 적극적으로 지금 쓰이는 거죠. 조그마한 배들은 뭐 전부 원격처럼 다 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엔진은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전부 다 전기 모터 쪽으로 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름을 쓰면 사람이 반드시 타야 되고 기름 한 번씩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들마다 잘 돌아가는지 때려도 봐야 되고 이래 하는데 전기 모터를 하게 되면 전기 모터는 우리 뭐 세탁기 돌아갈 때 우리 옆에 가갖고 지키면서 기름 넣어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모터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기로 거의 다 바꾸기 때문에 지금 엔진 중에서도 사행정 기관 해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앞으로 이 자체가 안 썼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쓰면 나중에 폭발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기계가 계속 망가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끄름이 막 생기고 하는데 모터, 전기 모터는 그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배터리 형식으로 하면서 전기 모터를 가지고 이제 2차 전기 모터잖아요. 또 내연 기관이 이제 사라지겠네. 그럴 때는 기관방이 없어지는 거죠. 네. 전기방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정기적인 고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엔지니어가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원격으로도 그거 진단 가능하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기계 같은 거 넣으면 회로에서 지가 진단해가지고, 예, 오케이 아니면은 알람 뜨면서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는 선박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먼저 주는 것이 엔진 땅이 줄 거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주로 엔진은 바뀌어가고 줄 수 있는데 배를 조정하는 기술은 이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줄어드냐 하면 자율운항으로 가가지고 항해사가 지쳐서 졸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항해사가 굳이 탄다 하면 졸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계가 해도 되는 항해사 직무는 기계가 하는 걸로 대체해가면서 이제 굳이 항해사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이제 AI를 갖다 올려놓으면 잠 안 자도 되고 화장실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배도 그렇지만 당장 인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국 여왕의 남편 그분 한 90세 가까이 될 때까지도 운전을 직접 했거든요. 영국의 그 고급 차들 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몇 번 굴르는 사고가 생겼대요. 그래서 왕실 주치의가 어르신 이제 차 몰지 마시고 불러서 차 타고 다니십시오. 이래 해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그 쾌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운전하겠다 했고 90이 넘어서도 운전을 하셨다는데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나들이를 어디 가고 싶을 때에 차가 없으면 사실은 못 움직이잖아요. 특히 주문진 같으면 차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다는 생각. 그래야 할 때에 나이가 들면 AI 하나 사가지고 야 다음장 가자. 그럼 저 다음장을 이렇게 내한테 다음장 가서 계획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장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음장 가고 주차를 해야 되고 예. 근데 그럴 때가 아주 그러니까 어느 조금 복잡한 길을 나서서 다음 목적지 가까이 가는 건 쉬운데 거기서부터 주차하고 사람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좁은 공간 또는 항구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이 기법들은 많이 만들어져야 이제 AI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율주행 테슬라에 사다가 사고 나고 뭐 계속 문제가 저기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고 유비쿼터스가 해갖고 온데 센서가 붙고 이러면 좀 수월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불안전하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뭐냐면 세팅 어떻게 하는 건 할 줄 아느냐 하는 이거 쭉 체크리스트가 있는 부분이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 레이더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쭉 나왔어. 이제 아마 그 배를 좋다 하는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배 조종하는 그 좋다. 그 다음에 비상 좋다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10분만 쉬었다가